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35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가성소다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지난 5월달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그 성적을 한번 평가를 해봤거든요. 130회차 방송 5월 1일자에 방송한 두산밥켓은 방송 당시에 51,200원이었는데 6월 19일 금일 종가가 63,300원이라서 플러스 17.7%가 수익 상태네요. 그리고 131회차 5월 10일 날 방송한 세아제강은 146,300원이었는데 금일 종가도 143,600원이라서 마이너스 1.2%, 얘만 약간 마이너스 상태고요. 그 다음 132회차 방송한 5월 16일이네. 132회차 5월 16일자로 방송한 인바디는 방송 당시 26,800원이었는데 6월 19일 종가가 29,700원이라서 플러스 10.8%입니다. 그리고 133회차 5월 29일 날 방송한 영원무역은 방송 당시 45,300원이었는데 6월 19일 종가가 56,400원으로다가 플러스 2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드린 지난 5월달 소개드린 4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이 플러스 상태라서 승률은 75%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성적이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테니까 저를 투자의 파트너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가성소다 수요 증가 최대 수혜주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힘을 내갖고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그 다음 큰 1번입니다. 한화솔루션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린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1번, 가성소다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가성소다는 화학식인 NaOH에 갖고 수산화나트륨을 말하거든요. 근데 얘는 화학산업의 기본 물질이라 가지고 반도체 세정, 그 다음에 섬유의 불순물 제거, 그 다음에 펄프나 재지의 표배, 또 광물 재련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또 기존에도 많이 쓰이는데 신규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은 전구체 생산력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폐배터리 재활용도 크게 요새 주목받고 있죠. 그래갖고 이 두 군데서 신규 수요가 대량으로 창출하고 있어요. 먼저 전기차가 급증하면서 전기차가 있으려면 돌아가려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하잖아. 그 배터리 원료가 전구체인데 전구체 생산량이 급증해요. 그런데 여기에도 가성소다, 즉 수산화나트륨이 쓰인다 그래요. 그래서 전구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은 2022년에 금년에 약 75,000톤이었는데 2028년 그러니까 2022년 작년에 75,000톤이었는데 2028년 약 5년 후에는 652,000톤으로 7.5배가 순증을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가성소다 즉 수산화나트륨도 그만큼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폐배터리 해수와 재활용 과정에서도 또 가성소다가 필요하다래요. 그래서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걸 추출할 때 이 가성소다를 사용해서 추출한다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전구체가 많이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가 많이 필요한데 전구체 생산하는 가성소다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이런 거를 추출하려도 가성소다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성소다 신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창출될 거다. 이런 그 두 번째 큰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성소다 수요가 이렇게 급증하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하면 뭐가 올라갔어요? 공급이 미처 못 따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2020년 1월에 톤당 200불, 미국 달러로 200불이었는데 2023년 6월, 금년 6월에는 345불까지 무려 72.5%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양도 늘고 가격도 늘고 이러니까 이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급격하게 매출도 크게 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도 가성소다 수요가 연평균 60%씩 증가하기 때문에 60% 이상 증가할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가성소다 가격은 지속될 거다. 가격 상승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업계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가성소다 생산량을 대폭 확충하고 있어요. 현재는 연산 84만 톤 정도를 84, 85만 이렇게 했는데요. 4, 5만 톤 정도 생산하는 거를 여수에 공장을 증설해 갖고 27만 ton을 추가로 생산하려고 해서 2025년부터는 111만 ton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생산량도 대폭 확충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하나솔루션 가성소다 수요 증가 수혜가 기대된다. 태양광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전망된다. 그래갖고 6월 12일자 일요서울 그 최진희 기자가 쓴 기사도 보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원료 투자 늘자 수산화나트륨 몸값이 쑥쑥 올라간다. 그래갖고 한국경제의 김형규 기자가 6월 5일 날 쓴 기사도 저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성소다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량도 늘어나는 가성소다 생산을 거의 국내에서 두 번째 많이 하고 향후에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하나솔루션이 가성소다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다. 이런 면에서 제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부시 대통령이 집권되자마자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하나솔루션이 꼽혀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에 따른 현지 생산 세액 공제의 대표적 수혜주다래요. 그래서 연도별 수혜액 추정한 자료를 보면은 2023년 금년은 약 1,6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25년 내년 후년은 6,800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6년은 무려 1조 500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 세액 공제 받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니까 엄청 큰 혜택을 보는 거죠. 두 번째, 태양광 증설 과열료다가 금년 상반기가 얘가 주가가 부진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좋아질 거라 이런 얘기거든요. 먼저 폴리실리콘 가격이 판매가가 62%가 하락하고 주택용 태양광 전력 판매가가 75%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은 하나의 원가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하면은 폴리실리콘을 갖고 태양광 모듈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듈 생산 원가가 떨어지면서 생산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또 얘네들이 판매가를 낮추지 않으면은 매출은 더 이익은 더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6.1기가와트가 돼갖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주택용 태양광이 전년 대비 30%가 늘어나서 1.6기가와트가 되고 미국의 태양광 누적 설치량이 현재는 140기가와트인데 앞으로 2028년은 이게 378기가와트로 약 1.7배가 순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도
현재는 9기가와트인데 2020년엔 60기가와트로 무려 5.6배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두 번째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래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태양광 바닥이 보인다. 하나솔루션 볕든 아래 갖고 6월 13일자 매일경제 차창희 기자가 쓴 기사도 거기 보이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주가가 상반기 부진을 탈피하고 상승 전환 초기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요거는 뒷장에서 그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 하나솔루션의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유사 기업과 비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성소다 생산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솔루션하고 롯데정밀화학하고 LG화학하고 그 다음에 백광산업, OCI 이렇게 5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광산업은 너무 이렇게 요새 최고 경영자 쪽에 모럴 해저드 사건이 있어 걘 빼버렸어요. 그리고 OCI는 각종 경영 지표가 왠지 투명하게 정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빼버렸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LG화학, 하나솔루션, 롯데정밀화학 이 3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주가는 47,850원이네요. 오늘 종가가.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은 67,300원. 그 반면에 LG화학은 752,000원. 이건 개미가 접근하기에는 우리 같은 개미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고가죠. 그 다음에 주가 수익비 PER이 하나솔루션은 25.5배, 롯데정밀화학은 11.7배, LG화학은 31.7배. 그러니까 LG화학이 가장 고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롯데정밀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목표 주가를 보면은 하나솔루션은 77,000원이 증권사에서 제시돼 갖고 얘는 약 상승 여력이 60% 있는 반면에 롯데정밀화학은 75,000원이라서 상승 여력이 21%밖에 안 되고 LG화학은 93만 원이라 갖고 상승 여력이 23%예요. 그러니까 상승 여력 면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제일 유리하죠. 그 다음에 52주 최고가하고 비교해도 52주 최고가가 하나솔루션은 69,000원대고 69,000원대고 롯데정밀화학은 76,500원대고 LG화학은 857,000원대. 그래서 현 주가하고 52주 최고가하고 그 갭, 그 상승 여력도 하나솔루션은 46%에서 제일 좋고 또 롯데정밀화학은 23%고 LG화학은 14%죠. 그러니까 이 면에서 하나솔루션이 제일 유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생산량을 보면 하나솔루션은 85만 톤이고 롯데정밀화학은 35만 톤이고 LG화학은 102만 톤인데 하나솔루션도 2025년부터 생산량을 늘려갖고 110만 톤 넘게 하니까 이것도 하나솔루션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PER만 LG화학보다 조금 낮고 롯데정밀화학보다 조금 높고 나머지는 다 유리하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최근의 주가 동향을 보면은 52주 최고가가 69,870원. 이게 작년에 9월 달에 한 거고요. 최저가가 38,560원. 작년 7월 달이네요. 그리고 현재가는 47,850원. 그래갖고 최고가 대비 약 30%가 빠져 있고 최저가 대비 24%가 올라 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77,000원. IBK 이 증권의 이동욱 연구원이 얼마 전에 발표했죠. 그래갖고 상승 여력이 한 60%가 되는 걸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투자 전략은 목표 수익률을 한 19% 내지 단기적으로는 19%, 좀 중기적으로는 한 46% 정도 잡고서 이렇게 접근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찰용으로 매수하면 좋고, 얘는 매수 구간이 45,000원대에서 48,000원대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회 분할 매집하면 되는데, 현재 그 차트를 보니까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작년 8월 이후 계속 하락이 됐었어요. 하락이 됐다가 5월달 들어서 조금 상승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역배열 상태고 5일 이평선이 5월달 들어서 약간 반전한 걸로 나오죠. 그다음 일봉을 보니까 이중 바닥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최저 44,500원에서 한번 바닥 형성했고,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갔고, 그 다음 세 번째 바닥 형성하고 올라가는 그런 3중 바닥 후 올라가는 그런 상태. 2일이나 양봉이 연거푸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승 전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전략은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연중 최고가 수준은 한 57,000원, 한 3개월 내 최고가 수준은 57,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봐서 57,000원 정도에 갔을 때 팔으면 한 19%의 그 단기 수익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얘 목표 주가가 7만 원이라니까 77,000원이니까 거기 한 90% 선가는 7만 원대에 도달해서 팔면은 한 46%, 거의 한 50% 가까이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갖고 임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또 잊어먹을 뻔했네요. 투자자의 금원이 뭐죠? 꼭 한 번씩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죠. 첫째, 비투분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하면은 기다릴 수가 없다. 조바심이 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뭐죠? 주식 자금의 한 30%, 3분의 1은 예수금 형태, 현금 형태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래야만 투자된 돈이 손실을 보고 있어도 조바심이 안 일어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나오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또 손실을 봐도 만회할 수 있는 건 최후의 버팀목을 갖고 있고 이런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부하는 자만이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다. 5%밖에 안 되는 그 승리자의 대열에 들 수 있다. 그런데 주식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죠. 거시적으로는 뭐 정치 사회의 그 변화 흐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산업의 동향도 봐야 되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힘들죠. 근데 이제 정직하고 또 좋은 정보를 뽑아 우량 기업을 뽑아 소개하는 저희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를 파트너로 삼으면은 시간도 아끼고 좋은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라 그랬죠. 저는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두 저희 애독자고 그분들과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하니까 저희의 그 순수성을 믿어주시고 같이 열심히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는 하나솔루션의 그 기업 가치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큰 세 번째, 하나솔루션의 그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얘는 종합 화학회사이면서 태양광 모듈 쪽의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큰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죠. 근데 원래는 1965년 8월 한국 화성공업으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하나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0년은 하나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케미컬하고 큐셀랜드 첨단 소재하고 두 개를 합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상장은 1974년 6월 상장했고, 코스피 43위. 상장 주식 수는 1억 7,182만,
1억 7,189만 2,536주. 그러니까 약 1억 7,20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돼 있고 굉장히 큰 주식이죠. 시가총액은 8조 2,251억. 오늘 종가 기준이네. 6월 19일 종가 기준. 그리고 본사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고요. 대표는 원래 이 하나그룹 회장이 김승현 회장이죠. 김승현 회장이고 그 큰아들 김동관 부회장이 전략기획부문 그 대표이사 사장이고 그 밑에 케미칼 부문은 남희연 사장, 큐셀 부문은 이규영 사장, 큐에너지 부문은 김인환 사장 이렇게 갖고 사장이 4명이나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회장급 사장들이 워낙 회사가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직원 수는 한 6,773명, 평균 연봉은 8,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케미칼 부문은 1965년 설립 이후 PVC 이게 플라스틱이죠. 이거를 국내 최초로 생산을 했다래요. 이 플라스틱은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그 다음에 LDP, 이건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말하고, LLDP, 이거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그리고 CA, 이건 염소하고 가성소다. 우리가 지금 가성소다가 국내 얘가 1등 수혜주 기업이라 했죠. 이외에도 만드는 화학 물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또 TDI라 해갖고 톨루엔 디소시안테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이 케미칼 부문이 매출의 한 33%를 차지하고요. 한 3분의 1 차지하죠. 그 다음에 큐셀 부문, 요거는 태양광 셀 모델 이런 걸 제조하는데 요 부분은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및 관리 시스템도 생산하고, 그리고 분산 전원 솔루션, 그린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 Q셀 부문이 매출이 56%, 그리고 Q에너지라 해갖고 태양광 풍력, 여기서 풍력은 해상, 육상 다 말하죠. 해상 풍력, 육상 풍력,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이런 건설 및 운영도 하고, 에너지 저장 솔루션 ESS나 그린 수소 프로젝트도 개발하는 이런 쪽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도시 및 주택 개발, 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도 개발해요. 그래서 뭐 테크노밸리를 대덕, 서산, 화성, 아산, 김해, 용인 이렇게 6개 단지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그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장성은 이제 매출 증가율로 주로 따지는데 비교적 고성장인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매출이 10조 7,252억이라서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고요. 2022년 작년에는 매출이 13조 6,539억이라서 2021년 대비 27%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16%, 27% 이렇게 성장하니까 고성장 기업이죠. 근데 금년에는 뭐 13조에서 연초에는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예상했는데 1분기만 놓고 볼 때는 또 다르네요. 작년 1분기는 2조 8,481억이었는데 금년 1분기에는 3조 1,002억을 내갖고 매출 증가율이 8.9%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작년 1분기에는 1,467억이었는데 올 1분기에는 2,714억이라서 영업이익도 85%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2분기 거는 뭐 추정치니까 이건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금년 매출도 작년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화학 기업들이 그렇게 수익성은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 영업이익률이 7, 8% 선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오히려 그 화학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매출이 많이 늘면서 흑자 전환을 했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작년에는 9,206억이었는데 올해는 1조 3,661억으로
많이 늘었죠, 매출이. 그 다음에 케미칼 부분은 오히려 케미칼 부분은 줄었네요. 작년에 1조 5,492억에서 올해는 1조 3,475억으로 13%가 줄었고요. 근데 이제 케미칼 부분도 가성소다가 많이 팔리면서 점점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좀 약간 불안해요. 왜냐면 부채 비율이 136%였고 우리 기준 100%보다 좀 많고 당좌 비율도 100% 이상이라야 되는데 75%밖에 안 되거든요. 그 대신 이제 유보율이 820%죠. 근데 이제 하나 같은 경우 워낙 큰 기업이고 대기업이니까 사실 뭐 재무 상태만 이렇지 그 하루 일주일 속에 망하거나 이럴 기업은 아니죠. 종업원만 해도 6,700명이 약간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기우고요. 그래 이제 종합 의견은 얘는 크게 두 개의 호재를 갖고 있다. 첫째는 가성소다, 수산나트륨 그 수요 폭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아주 효자가 있고, 두 번째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에 큰 호재를 받을 거다. 이렇게 두 개의 좋은 그 호재를 갖고 있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호재를 갖고 있어가지고 상반기 이제 부진에서 벗어나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본격적인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47,800원대 또 45,000원에서 한 48,000원 미만 사이에서 사두면은 올해는 아주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서 추천을 해봅니다. 그럼 맺은 말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 했죠. 본인 책임.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이 나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랬죠.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